이게 저 책의 이제 머리말 부분이거든요. 머리말 부분에 보면은 제가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다이어 이해를 위한 준비. 뭐 준비를 해봐야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 영어라 하면은 특히 여기서는 다이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몇 가지도 아닙니다. 그냥 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품사에는 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아마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하면 동사일 거예요. 동사 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게 있잖아요.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테고. 근데 사전에 보면은 각 단어마다 각기 그 품사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전 한번 펴보시면은 뭐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단어 차원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품사라고 하는 것이 단어 차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 단어의 품사는 단어 차원이 아니라 문장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각 단어별로 품사가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는 명사로 적혀 있더라도 얼마든지 사전에 없이 그것을 동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이 정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자, 자동사, 타동사를 보면은, 저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란 구분은 사실 무의미하다 해놨잖아요. 이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무의미하는 이런 식이에요. 창문이 깨지다 하면, 주어일 때는 이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창문을 하면은 목적일 때는 을을 갖다 붙이고, 뭘 갖다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다. 이게 자동사잖아요. 창문이 깨지다. 창문을 깨다 하면은 타동사 형태가 다르잖아요. 깨지다와 깨다는 형태부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보면은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단어 차원에서 자동사다, 타동사다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어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the window broke. 여기 자동사예요. 물론 break의 과거형이죠. B 문장을 보면은 he broke the window. 여기도 break인데 같은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타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차원에서는 이게 자동사다, 타동사다 단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A번 문장은 주어만 있고 뒤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자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B번 문장에서는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장 쉽게 심플하게 말하면은 위치입니다. 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위치에 있는지, 목적어가 없고 주어만 나오는 위치에 있는지, 이것만 알면은 자동사,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서 단어 차원에서 깨다와 깨지다처럼 형태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는 단어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의 모든 단어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단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는 우선 큰 숲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큰 숲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큰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죽다 하면 뭐예요? 영어에는 di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게 하다. 타동사가 될 때는 뭐예요? 죽게 하다. 그걸 사역화 시킨다 하거든요. 사역이라는 말, 여러분 사역동사라는 말 알죠? 뭐 make, let, have 이런 것들은 뭐 하게 하다 하는 거, 이걸 사역 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다 했으면 뭐야? 죽다인데 죽게 하다 하면 이제 타동사 될 거 아니에요? 죽게 하다가 죽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kill은 이처럼 die와 kill처럼 자동사로만 사용되고 또는 타동사로만 사용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큰 흐름, 그 메인스트림이 중요해요. 예외적인 것은 물론 그것도 알기는 해야 되지만은 우선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큰 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 말씀드리면 동사의 경우에 뭡니까? 자동사다, 타동사다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장 중에서 결정되는구나.
단어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A번 문장에서는 뭡니까? 그 창문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목적 없으니까 부서지게 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B번 문장은 he broke the window, 목적가 있으니까 부서지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는 창문을 부서지게 했다, 창문을 부서지게 만들었다. 한 단어로 하면 창문을 부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동사, 타동사는 문장 중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볼까요? walk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I walk every day. 이 주어 다음에 사용되어 있죠. 그럼 이게 동사인 거예요. 주어 다음에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뭡니까? I take a walk every day. A, 관사가 붙었네요. A 하면은, 관사가 붙으면 이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도 사용되고, 이거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동사로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walk가 자동사로만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개를 매일 아침에 산책시킨다 할 때는 뭐예요? I walk my dog every day 말이에요. I walk my dog every day. 그러면 이건 타동사로 사용된 거잖아요. 걷다에서 걷게 하다. 그러니까 산책을 같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목적가 나오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I will walk you home 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이 말이에요. 걸어서 바래다 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때 타동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부분도 문장 안에서 결정되니까 그렇듯이 동사다, 명사다 또는 형용사다. 이 모든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결정된다. 즉 문장 차원에서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단어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 사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 보실 때 각 단어별로 이름이 달려있는 품사들은 사실 무시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예문을 보셔야 돼요. 예문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말에는 여러분 일하면 뭐예요? 항상 그는 명사예요. 일하다 하면 그건 항상 동사예요. 그죠? 공부하면 그건 항상 명사예요. 공부하다 하면 항상 동사예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형태부터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만은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는 사용되는 환경, 위치, 구조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큰 줄기를 보는 거예요. 자, 크로스를 한번 더 볼까요? 예, 크로스를 보면은 I cross the street. 이거는 이제 주어 다음에 오고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스란 말은 원래 크로스의 기본 의미는 이게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길이 가로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로로 가는 거예요. 어긋나게. 그래서 횡단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B번 문장에 보면 he put a cross on the map. 이거는 명사로 사용되어 있죠. A는 관사도 있고 동사 다음에 사용됐으니까 이거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가위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죠. A와 B가. 개념이 다른 건 아닙니다. 품사가 다른 거죠. 가로지르다, 어긋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죠? 가로지르다나 십자가나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C도 한번 보세요. He was cross with me. 그건 나에게 토라졌다. 나에게 짜증을 냈다. 이런 말이에요. 크로스라는 것은 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있죠. 비동사 다음에 오니까.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크로스, 얘는 형용사예요. 뭐,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게 토라지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전을 볼 때, 품사가 다르니까 의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짜증나다 해도 좋죠. 뭐, 화를 내다 해도 좋고, 뭐, 표현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요거에 표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개념을 잡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사전을 이용하되 당연히 이용해야죠. 이용하는데 예문을 보지 않고 그냥 뜻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만 아는 것은 영어를 반만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항상 문장을 살펴야 돼요. 왜? 문장 속에 실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한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실제로 충분한 예문들을 실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문이 없으면 그 단어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면 하나 더 볼게요. subject 보면은 the subject of the book is war and love. 이때는 뭡니까? 관사도 있고 또 동사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주어 위치니까 이거는 그냥 명사인 거예요. 명사.
문장을 보면 거기 품사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 말은. 문장 보면 알게 돼 있는데 왜 개별 단어에다가 명사다, 동사다, 형용사다 등등을 표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의미는 뭐냐 하면 이 subject라는 말은 이것은 나중에 또 다룹니다만은 subject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에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전쟁과 사랑이다. 이 주제잖아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종.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람들 밑에 놓인 거죠. 대화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대화 아래가 종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제라고 하잖아요. 대화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주제라고 표현한다. 표현한 거예요. 뭐, 내용이란 뜻이죠. 내용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책의 내용은 전쟁과 사랑이야. 뭐 꼭 주제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니까. 자, 비번을 보면 his favorite subject is math. 이때 수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과목이 되는 거예요. subject 학과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문맥에서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문맥, 상황이 바뀌면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래 기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주인이고 그 학생 아래에 있는 것. 종이 되는 게 뭐예요? 학교 같으니까 학과목이 되는 거죠. 주종 관계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사람. 종은 공부하여지는 것, 당하는 것이지요. 종이니까. 그게 이제 뭐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과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C에서 보면은 The artist paints people as his subject. 이때 subject는 뭐예요? 화가가 나오네요. 화가가 사람을 그려요. 근데 그의 subject로 그린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는 사람은 화가. 그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subjec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이니 뭐 소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는 사람, painter가 있는 거죠. 그림을 당하는 것, 그려지는 것을 당하는 것,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재니 대상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보시면은 the subject of the experiment are all males. 자, 여기는 실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험하면은 실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험 대상 이 말이잖아요.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는 실험 대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이란 말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명사예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E는 보면 He's a British subject. 여기는 뭡니까? 백성이다, 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subject는 여기는 이제 영국은 이제 입헌군주제잖아요. 그죠? 입헌군주제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임금은 위에 있고 종 밑에 있는 사람이죠. 종은 뭐 신하도 있고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성이니 신하니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이라는 기본 개념은 항상 있는 겁니다. 품사와 아무런 관계없어요. 품사는 형식적인 거거든요. 품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내용은 개념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품사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The subject comes first in a sentence. 이런 문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장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subject는 뭐냐?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주어. 그러면 주어는 맨 앞에 나오는데 왜 종이냐? 좀 궁금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문장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화자, 스피커죠. 화자가 주가 되고 그 화자가 뭐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친구야 할 때 그 사람, 이 주어 위치에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상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 항상 주에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는 사람이 주고, 말하는 사람 밑에 대화의 대상으로 놓이는 것이 주어잖아요. 주어는 항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키가 크다 할 때 그 사람, 이 주어잖아요. He's tall 하면은. 그 사람은 화자의
관심 대상이에요. 화자가 주고 주는 종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subject가 왜 주어가 되는지. 자, 지금까지는 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위에 보면은, all flights are subject to dela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행동사예요. 품사가 행동사죠. 품사가 행동사인데 개념이 바뀝니까? 개념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개념은 뭐냐? 종의 관계. 아래에 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항공편은 딜레이 될 수 있다. 딜레이가 여기서는 뭐예요? 준이 되는 거예요. 주가 되고, 비행편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당하는 거예요. 딜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항공편이 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subject란 말은 당하다 이 말이죠. 네, 딜레이 밑에 있는 거예요. 딜레이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하인이 주인 밑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벗어나면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있다는 말이니까 딜레이 밑에 있는 거예요. 딜레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행동사지만은 개념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행동사라는 거예요. 행동사. 그럼 왜 행동사는 비동사 뒤에 나오느냐? 요거는 문법과 관련되는데 요 부분은 좀 설명을 하려면 또 다른 데로 빗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앞에도 비동사가 오고 행동사 앞에도 비동사가 오고 전치사 앞에서도 비동사가 오고 비동사 꼭 비동사만 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인데 왜 비동사가 오느냐 그거는 다음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행동사구나 뭐 품사와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다 한번 보세요. H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종속된 데 있잖아요. 당할 수 있는 종속된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개념은 같은 거예요. 종이에요, 종. 종속에 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Violators are subject to fines 하면은 위법자, 뭐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벌금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종,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벌금을 피할 수 없다. 피하면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be subject to 똑같은 거죠. 다음에 I에 보면은 the king subjected the people to his rule. 이건 동사로 사용됐네요. 그죠? subject. 왜? 명사 다음에 명사가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두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은 백성들을 그의 통치 하에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뭐 지배 하에 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뭐 표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전을 이것을 뜻인 줄 알고 외운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바꿔요. 뭐 바꾸면 큰일 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표현을 여러분들 창의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여러분 고유의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품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영어의 품사는 우리말하고 달리 단어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전에는 편의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항상 문장 안에서 똑같은 행태잖아요. 똑같은 행태가 명사로 사용되고 동사로 사용되고 행동사로 사용되죠. 우리말은 안 그렇죠. 우리말은 명사는 항상 명사의 형태가 따로 있고 동사는 동사의 형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공부 이건 항상 명사예요. 공부하다가 붙어야 동사가 되는 거죠. 일 이건 항상 명사예요. 일하다 이건 항상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명사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면 항상 명사예요. 고생하다 하면 항상 동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서는 단어의 품사 또한 구분하지 않는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지 않아요. 동사 차원에서도 자동사나 타동사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자동사가 타동사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 가지 조심하는 것은 모든 동사가 그렇다. 모든 동사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특히 다이어. 우리가 지금 다이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를 이해할 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만 알아도 사전이 대폭 분량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반 이상으로 줄어요. 실제 여러분 사전을 많이 요즘 참고를 잘 안 하시는데 사전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그 한 단어에 대한
발륨, 그 용량이 큽니다.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품사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타동사는 물론이고 품사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한다? 의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위주. 의미 위주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개념을 잡고 그것을 실제로 문장 속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니 요거는 문장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예문이 없는 사전은 사실은 쓸모없는 사전입니다.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문이 충분하지 않는 사전은 그거는 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사전들 참고를 했습니다. 이런 참고들을 이거 전부 다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에 여러분 다 보시면은 있고 이런 사전들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문장들도 예문들도 있고 또는 여기서 제가 발췌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바꾼 문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다이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특히 자동차, 타동사의 관계 또는 각 품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단어 차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문장 차원에서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